4대강 사업 이후 역행 침식 탓에 하천 바닥이 많이 깎여 내려가 여름철 또다시 물난리가 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추진하는 문화정책들이 대구시 의회로부터 여러 차례 제동이 걸리면서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이름이 비슷한 가짜 공제회와 상조회를 만들어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남구청이 앞산공원 주차장에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 차량 차고지를 만들려고 하자 주민들이 반발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시와 시의회가 문화정책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정책들이 여러 차례 제동이 걸리면서 이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문화도시 대구라는 명성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 의회는 대구문화재단 대표의 권한을 축소하고 이사회의 고유 권한을 회복하겠다는 취지로 운영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을 중심으로 한 재단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대표이사 제도를 삭제했습니다. 대신 대표권을 가진 대표이사 대신에 단순히 재단 사무를 통괄하는 이사가 아닌 대표를 두도록 대표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대구시는 책임 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 소속돼 있지 않으면 의결권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보고만 가지고는 상당히 좀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게 어렵지 않아요. 이런 나중에는 결국 이제 이사회에서 어떤 안이 되든지 간에 거기에서 심의를 하고 통과를 받아야 되거든. 그렇다고 보면 독립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걸 꼭 고집하는 이유는 난 이해가 안 돼요. 문화재단 말고도 분야 정책 곳곳에서 대구시와 대구시 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대구지역 오페라 조직을 통합해 재단 법인으로 만드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난 2010년 제출했지만 시의회 반대로 3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시민회관 리노베이션 사업도 경제성과 사업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며 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집행부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것인지 아니면 견제권의 남용인지 집행부와 의회가 정책마다 부딪히면서 대구시가 내세우는 문화도시 대구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홍수를 막는다며 4대강 사업을 했는데 오히려 홍수 위험이 더 높아진 곳이 많습니다. 역행 침식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신병철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구미보 아래쪽 낙동강과 감천이 만나는 합류 지점. 하천 중앙에 4대강 사업과 함께 만들어진 어도, 즉 물고기 길이 깨진 채 나뒹굴고 있습니다. 역행 침식으로 하천 바닥이 2m 이상 패여 떠내려간 것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하천 바닥이 패이는 현상을 막기 위한 하상 보호공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역행 침식 현상으로 구조물이 모두 붕괴되면서 쓸려나가 버려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당초 하상 보호공이 만들어져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과 비교하면 침식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만나는 지점에 단차가 생기고 거기서는 그 합수부에서 마치 이제 지천의 강물이 폭포처럼 마치 폭포수 현상을 일으키는 것처럼 떨어지면서 강바닥과 양쪽 측면 제방을 침식시켜 들어간다는 거죠. 감천 상류 쪽으로 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배수 관로가 떠내려갔고 남은 관로는 깨진 채 버려져 있습니다. 남산교 부근은 바닥이 심하게 패여 다리 아래 부분의 지반이 2m가량이나 내려가 있습니다. 모두 역행 침식 탓에 생긴 현상으로 다리와 인접한 둑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들도 흙이 모조리 쓸려가 버려 뿌리채 떠 있습니다. 교과를 지탱해주는 다리빨들이 지금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교량들이 붕괴될 우려가 굉장히 크다. 수돗물을 공급하는 상수관로마저 깨지고 떠내려갈 것으로 우려되자 한국수자공사가 관로를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고 태풍이 올 경우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지만 국토교통부는 내년 3월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그럼 올해 요번에 태풍 오면 어떡합니까?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그 태풍 전에 우선 긴급한 부분부터 먼저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속 추진하고 있죠. 역행 침식에 따른 안전 문제는 4대강 사업이 이루어진 거의 모든 구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수 예방을 내세우고 시작한 4대강 사업 때문에 오히려 물난리를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교직원 공제회라고 해서 회비를 꼬박꼬박 냈는데 알고 보니 가짜라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이런 가짜 공제회를 만들어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한 콜센터, 회원 모집에 분주합니다. 업체 이름은 대한교직원 공제회. 언뜻 교사들의 복지단체 같지만 사실은 가짜입니다. 법으로 명시된 교직원 복지단체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유일합니다. 대한교직원공제회는 한국을 대안으로 살짝 바꾼 탈법 짝퉁단체인 겁니다. 포털사이트에 5천만 원을 주고 진짜 단체보다 먼저 검색되게 해 교사들의 의심을 피해갔습니다. 교직원공제회라고 쳤거든요. 그러니까 대한교직원공제회가 제보에 떴어. 그래서 교직원 단체에서 하는 그건 줄 알고 그게 이제 아무 그거 없이 의심 없이 가입을 했었거든요. 이들은 이런 교원 명부를 이용해 전국에 있는 교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무차별적으로 발송한 뒤 회원 가입을 유도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16,000여 명의 교직원으로부터 무려 48억 원을 끌어모았습니다. 금액이 출금될 때 통장에 교직원 공제회라고 찍혀 있었기 때문에 그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이 단체는 불법 상조회도 만들어 20억 원을 걷어들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업체 대표 40살 김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회사 관계자 7명을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대구 어학원 방화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 수성경찰서는 용의자 2명의 수배 전단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어학원 주변의 폐쇄회로 TV에 찍힌 남성 2명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 중인데 지하철 2호선 범어역의 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들의 정확한 인상착의를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대구는 전국 평균보다 많고 경북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 지역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24.6명으로 전국 평균 24.3명보다 0.3명이 많았습니다. 반면 경북은 평균 21.8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적었으며 학급당 학생 수가 5명 이하인 학교도 85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진원전 주변의 환경 방사능 조사 결과 방사성 핵종이 검출됐지만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조사 방식의 개선과 결과에 대한 사후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대 방사선 연구소가 지난 한 해 울진원전 주변에서 660여 개 시료를 채취해 환경 방사능을 조사했습니다. 원전 배수구의 해수와 폐류, 해저 퇴적물 등에서 세슘과 코발트, 은 등 방사성 핵종이 검출됐지만 환경 영향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들이 별도로 선정한 시료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지만 원전 가동에 따른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검출은 되었지만 일반 환경 수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다. 그래서 원전 주변 환경 방사능 현재 상황은 양호한 수준으로 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환경 방사능 영향이 적다는 발표에도 주민들은 여전히 불신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결과에 대해 사후 개선책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원전 가동으로 인해서 검출되고 있는 인공 핵종에 대한 관리의 상태와 그것을 매년 저감시키는 방안들, 어떤 방안들을 지금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또 혹은 이런 자리에서라든가 공개돼야 된다는 거죠. 민간환경감시위원회는 매년 방사성 물질이 나왔지만 주민 안전과 영향 등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다며 조사 내용과 방식의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기준치 미달이다, 영향이 없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이것이 축적되었을 때 지역적 어떤 농산물이나 주민들에 대한 피해들은 어떤 형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여섯지적인 어떤 분석적 어떤 내용들이 좀 설명됐으면 좋겠어요. 한수원은 매년 환경 방사능 조사 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를 합니다. 조사 결과에 대한 사후 조치나 개선 사항에 대해 제도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신활성 1호기 정지 여파로 전력 공급이 줄어 전력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오늘 오전 8시 35분에 예비 전력이 500만 킬로와트 이하일 때 발령하는 전력 수급 경보 준비를 발령했습니다. 이 같은 원인은 수명 만료로 정지한 월성 1호기를 포함해 원전 8기가 계획 예방 정비와 고장 등으로 정지해 있어 현재 전국 23개 원자력 발전소 가운데 15기만 가동 중이기 때문입니다. 김천경찰서는 지난달 김천의료원의 한 직원이 편법 채용과 판공비 부당 사용 의혹을 제기하며 의료원 간부진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점을 찾지 못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천경찰서는 고발인의 주장과 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등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혐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축구 대구FC의 신임 감독으로 청구고등학교 출신의 백종철 전 부산 아이파크 수석 코치가 선임됐습니다. 현역 시절 국가대표로도 활약한 백종철 신임 감독은 영진전문대 여자축구부 감독과 19세 이하 여자대표팀 감독, 부산 아이파크와 일화에서 수석 코치로 활약했습니다. 백종철 감독의 데뷔전은 오는 토요일 홈에서 펼쳐지는 제주와의 맞대결로 대구문화방송은 이 경기를 오후 3시부터 TV로 중계방송할 예정입니다. 네, 압산공원 주차장에 쓰레기 차량 차고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구청 측은 기존의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이라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압산공원 진입로에 있는 제2공영주차장에 화단과 경계벽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오는 6월부터 음식물 쓰레기 등 환경차량 38대의 차고지로 쓰일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악취는 물론 공원의 미관을 해치고 주차난이 심한 휴일에는 인근 주택가가 불법 주정차에 시달릴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망대에 가시는 분들이 주차장 보시면 차댈 곳은 없고 음식물 쓰레기 차들이 차를 점령하고 여기 차고지를 점령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구 시민으로서 저는 그 부분이 가장 화가 나는 부분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그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을 해놓고 저희 보고 주민들 보고는 무조건적으로 구청에 협조해라. 그래 저희가 볼 때는 이거는 상당히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 기존의 차고지는 한미연합 토지관리계획에 따라 6월까지 미군에 반환해야 하는 상황. 남구청은 기존 차고지보다 주택가와 상당히 떨어져 있고 환경이나 미관 악화도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생활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체 반입을 안 합니다. 다 처리장에 다 비우고 세차해서 주차하는 기능, 그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차고지 이전을 진행하겠다는 구청의 입장과 차고지 이전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에 나선 주민들의 입장이 정면으로 맞서 갈등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시 의회가 대구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해 조례 개정에 나서자 대구문화재단 이사회가 공청회나 문학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또 재단이 자율성을 가지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의회가 도와야 하는데도 충분한 검토 없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이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책의 날이지만 북스타트 프로그램의 혜택이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가 심합니다. 대구시와 시교육청은 올해 4억 원의 예산으로 대구에 사는 7살까지 영유아에게 책꾸러미를 무료로 나눠주고 부모와 함께하는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하지만 경상북도는 예산을 따로 마련하지 않아 청도와 의성 등 일부 도서관에서 자체 예산으로 다문화 가정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대구 문화방송이 보도한 대구 서구 일대 택시터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지난 20일 오전 2시에서 8시 사이 대구시 내당동과 중리동 일대에서 어두운 골목길에 주차된 택시의 유리창을 부수고 금품을 훔쳐간 사건이 모두 9건 발생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주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현금 인출책인 중국 동포 박모 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광저우에 사는 총책 김모 씨로부터 한국에 가서 돈을 인출할 것을 제의받고 지난 3월 중순에 입국한 뒤 이달 초까지 경기도 안산시 일대에서 4천여만 원을 인출해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주에서 승용차가 전봇대를 들이받고 뒤집어져 4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경주시 천북면의 한 아웃렛 매장 앞 도로에서 30살 이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 옆 전봇대를 들이받고 뒤집어져 이 씨와 17살 김모 양이 숨지고 17살 최모 양 등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부상자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미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는 가스업체 대표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미시 사곡동에 사는 배달원 38살 정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정 씨는 사장이 자신을 무시하고 임금 등 8,500여만 원을 갚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어제 저녁 8시쯤 가스업체 대표 39살 김모 씨를 집으로 유인한 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말다툼을 벌이다 지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71살 이모 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